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 가경입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재탕 반복일 것입니다. 역시나 재판 지연을 위한 무더기 증인 신청 전술입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그 당의 최고참 몰로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전형적인 비겁한 복꾸라지입니다. 재판을 또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능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은데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입증을 주장할 텐데 물론 그거에 관련해서는 판사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지만 또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되거든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채택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이제 그때 결정을 하는 거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법원이 어떻게 할지는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한 달 안에 그런 걸 다 증인을 다 신문 마치고 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부터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 측에선 증인을 13명 신청했는데 사건과 관련 없는 증인 신청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 취임하신 이후에 그 법카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는 2022년 초, 그러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에 7기 때, 예.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지사가 공석일 때. 이때 파악이 이거 됐습니까? 같은데. 네,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했습니다. 예. 이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한 이 사항이 그때 파악이 적발이 됐었냐는 걸 묻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사께서 경찰청에 국정감사 때였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 김동연 지사는 이 대표의 후임 경기도지사인데요. 국민의힘에선 성남시장 인허가 사건에 김 지사를 왜 부르냐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법인카드 싱크를 보셨으면 예? 굉장히 좀 의심스러울 거예요. 아니, 성남시장 시절 얘기지만 일단 법인카드 얘기가 지금의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하잖아요. 공직선거법은 성남시장 시절 얘기고 이건 경기도지사 법카 얘기고 그러다 예? 보니까 실질적으로 김동연 지사와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굳이 유추를 해보자면 김동연 지사가 성남시장,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지금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무엇을 했을까라고 돌아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잖아요.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지자체, 특히나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정부 지원 이것을 다시 재조정하겠다라는 법안도 내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단식 투쟁으로 그것을 막아선 적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과 아우러서 국토부 등을 동원을 해서 특별히 더 압력을 집어넣었다.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느냐라는 예. 게 아마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예. 부르는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명 중에 지금 재판부에서는 13명을 다 할 수 없으므로 한두 명으로 줄어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죠. 가장 긴급한 그런 증인이 김동연 지사일까? 그건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13명 어떻게든 시간 좀 지연해볼까 해서 다 이제 넣었는데 우선순위가 김동연 지사는 아닐 것으로 보여져서 채택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종근 평론가님께서는 이 재판에 13명의 증인 부른 것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 언어학자도 있었는데요.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그리고 백현동 사업 당시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이 두 가지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다 보니까 이 발언들에 대해서 좀 언어학자의 해석을 받아보겠다는 거거든요. 좀 재판부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동안 펴왔던 주요 논리 중에 하나가 본인이 네. 했던 발언이 곡해돼서
알려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죠. 단적인 사례로 보면은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라는 발언, 이것이 네. 이제 사실 백현동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뭐 LH라든지 또 다른 공공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킨 거였다, 이런 주장들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언어학자를 불러서 파악을 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증인 신청을 한 것인데, 재판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이제 이 맥락에 대해서 일단 1심에서 많이 다툼을 했었고 예. 그것을 더 언어학자까지 불러서 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 측의 의도를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이 대표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 해석을 재판부가 한 건데, 근데 네. 그 내심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이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결국에 이 증인 신청은 기각이 됐습니다. 예.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요, 합리적으로 증인을 요구를 하면 판사들이 받아들여 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홍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당연히 합리적 요구를 하면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어느 학자까지 합리적인 요구라고 할 수는 없죠. 참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정말 정인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구나.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재판에서는 1심 때 나온 증인은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1심 때 총 47명의 증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그 1심 때 증인 한 44명인가요? 다 이제 검찰에서 불렀다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검찰에서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민주당과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이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1심에서 많은 증인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올 사람은 다 왔다는 이런 어떤 생각인 거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백현동 관련해서는 관련된 당사자인 김인섭 씨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확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 완전히 증거로 채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인의 어떤 그런 신청 내지는 채택의 폭도 굉장히 협소해질 수밖에 없게 보입니다. 네.